자, 이제 내부 거래 현황을 봤는데요. 이제 이런 내부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여세나 법인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감소되는지, 심지어는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3년도 법인세가 제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제 그 관련된 비디오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법인세와 증여세가 세율로 정해진 것 말고도 일종의 꼼수 같은 것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감세를 해주는 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이제 우리가 특수관계법인이라고 봤을 때 이제 계열사 간 거래, 그러니까 모기업과 이제 그 하청기업 또는 뭐 계열기업 간에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나고, 현재 원래대로라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그 비율을 넘었을 때, 앞에 우리 이제 그 50억 얘기 나왔잖아요. 그걸 쪼개기 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이제 공시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가 된다. 일감 몰아주기가 돼서 그걸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이제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서 수혜법인,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 사실 우리가 기업 집단 공시 제도를 하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것도 이제 그런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조정을 하는 것 말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법인세율은 25%에서 최고 법인세율이 이제 24%로 이제 인하가 됐는데, 요 개정안은 22년 7월달에 이제 안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해 말에 세법 개정이 됐고, 이제 그 23년 1월달에 이제 시행령 개정, 뭐 과세대 제외 거래 합리화라고 하는 이런 것 이름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아무튼 세율은 24%로 이렇게 인하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세율 인하의 뒤에는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항목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보면 내부거래 대상 특수법인과의 이제 거래가 여러 사업 분야에서, 그러니까 한 기업이 한 개의 사업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과세를 허용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업 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세법 개정 전까지는 법인 전체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다 합산해서 증여이익을 냈는데, 아무래도 사업 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고 일감 몰아주기하고 무관한 사업 분야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는 그래도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이 사업 부문의 이익이 이제 증여이익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거니까 훨씬 더 이익이 되겠죠.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법 2023년 1월달에 이제 과세 제외 거래 합리화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요건 뭐냐면 이제 수출 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소 중견기업에게만 수출 목적 국내외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제외했는데, 이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대기업들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고, 재벌 대기업이 해외 출자한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같은 경우는 95%까지 과세 면세를 해줬다 이 말이죠.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줬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23년도에 뭐 이런 그 해외 자회사, 뭐 특수법인이죠. 해외 그 상장 기업들로부터 지분을 출자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국내에서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 그런 그 배당금의 한 95% 그러니까 거의 100%죠. 거의 제외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금의 95%까지 과세를 제외시켜줘서 실질적으로 세율은 1%밖에 안 늘었지 줄 인하 1%밖에 인하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감세 효과가 굉장히 큰 내용들을 세법 개정에 담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수 펑크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법인세 감소입니다. 대기업들 이익에 비해서 법인세 납부하는 세율이 작년부터 이거 갑자기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한 또 숨어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이제 기업들 공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삼성전자 법인세가 올해 빵원이다. 원래 매년 조 단위로 돼 법인세 뭐 가장 많이 납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은 법인세가 삼성전자가 지금 영원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는데 예. 실제로 삼성전자의 그 이익이 영원이냐 적자냐 이게 아니더라라는 걸 지금 유 교수님이 꼭 오늘 좀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모셨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고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의 적자 결손이 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반도체 안 팔렸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해외 자회사로부터 들여온 배당금이 약 29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는 자회사들 뭐 예. 중국인이 미국인이 베트남이냐 이런 데 있는 거기는 장사가 잘 됐군요. 그러면은. 작년에 장사가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벌어놓은 돈을 국내 모회사인 한국 삼성전자에 배당을 안 하고 그냥 모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모아놨다가 작년에 갑자기 다 배당을 해서 넘겨줬다 본사에 한국에.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대략 8.5배 정도 배당금이 늘었거든요. 해외 그래요? 자회사로부터요. 그 공시에 나온 거죠, 그거는. 공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언론 보도에도 전년도에 8.5배 정도 배당금이 증가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거라서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예. 복잡해 갖고 지금 저희가 뒤에 지금 띄워놨잖아요. 예. 띄워놨는데 뭐 복잡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직접 나오셔서 예. 어떤 게 문제다라는 걸 좀 가리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그 공식 그 전체 일종의 회계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법인세 비용 관련된 주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뭐가 지금 아까 배당금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2023년도 밑에 이제 참고 사항 보시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해서 29조 이게 단위가 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29조 968억 정도가 배당금이 들어온 걸로 지금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 있는데 올해 예, 맞습니다. 올해 그게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의 현금 흐름표에 배당금 수익으로 잡혀 있는 금액을 추출한 거니까 현금으로 29조 968억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 말은 사실 보시는 분들이 배당금이 사실 그럼 어디서 들어온 거야?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삼성전자가 투자한 자회사들 많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 장사가 많이 남아서 뭔가 하여튼 이익이 많이 남아서 배당을 삼성전자 본사 한국 본사에 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게 29조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작년에 이 배당금을 이익으로 잡기 전에 영업한 것만 포함했을 때의 수익 금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1조 5,65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전년도에 장사가 매우 몹시 안 돼서 지금 결손이 많이 난 상태죠. 그러니까 누가? 삼성전자가? 예, 삼성전자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손실이 난 부분이 작년에 당연히 반도체 안 팔렸으니까 맞습니다. 손실 나는 게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배당금 수익에다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까지 다 합쳐서 그렇군요.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그 합친 금액이 17조 5,31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순이익이. 그래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이게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 그래서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금을 계산합니다. 아까 밑에 있었던 예. 네, 17조 5,315억이요. 예. 요거를 통해서 계산해 보면 예. 아시는 것처럼 23년도에 법인세율이 24%, 예. 지방 법인세가 여기에 10%가 가산되기 때문에 예. 26.4%가 적용이 돼서 산출된 금액이 4조 6,283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배당금 수익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배당금 수익 중에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대략 95% 정도는 수익 금액에서 빼주게 돼 있습니다. 네, 비디오 잘 보셨습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법인세 제로를 조금 더 수치회를 통해서 설명한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중에 약간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걸 한마디 더 드리자면, 아까 이제 지방세는 이제 10%가 이제 단순히 24%에 가산되는 게 아니고 24%에 10%니까 2.4%가 가산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26.4%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고, 삼성물산이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물산은 이제 2015년도 제일모직하고 이제 삼성 물산하고 합병이 있기 전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이 높지 않았어요. 1%도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60개 정도가 넘는 계열사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뭐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가 많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이런 이재용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행됐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 에서 이제 시작됐고, 이미 2015년도에 그 일이 있었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1대 0.35인가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가격으로 훨씬 더 삼성물산이 더 가치가 높았는데 두 개의 기업을 합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당 개입을 했고, 이제 최근에 메이슨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투자자 국가 소송 ISDS, 뭐 국제 투자 분쟁이라고도 하는데, FTA 조항에 있는 건데, 외국의 기업이 이제 한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당사국이죠, 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이 제도인데, 최근에 이런 국민연금이 부당 개입했다고 해서 메이슨에서 소송을 냈고, 최근에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438억을 배상해라,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 이제 지연 이자도 있죠, 연 5% 정도. 그 다음에 소송 비용까지 하면 이게 뭐 한 500억, 600억이 될지 훨씬 더 넘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불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재용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두 회사를 합병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고, 하지만 29조, 아까 이제 배당금이 29조라는 얘기 나왔죠, 해외 계열사로부터.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영업을 매우 반도체가 호황기고, 그래가지고 매우 영업을 잘할 때 그 분기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물론 이제 안 될 때는 뭐 10조 전후, 뭐 영업이익이 조금 안 될 때는 그 정도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배당금을 해외 계열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은 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인세와 증여세를 실질적으로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세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부자 감세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법인세와 증여세 얘기를 이번에 알아봤고,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가업 승계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